자, 김용빈에 이어 박서진도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자, 박서진 씨가 알다시피 이번 현역가왕2에서 앙콜 콘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앵콜 콘서트에서 우승 기념 신곡을 공개한다라고 공표가 됐습니다. 김용빈에 이어 박서진도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까? 의미심장하죠. 현역가왕과 미스터트롯3의 이 경쟁 구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앵콜 콘서트에서 우승 기념 신곡을 첫 공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벌써 현역가왕이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 우승 기념 신곡이 이제서 첫 공개가 된다. 그것도 9월 13일에서 14일에 열리는 현역가왕2 앵콜 콘서트 서울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이번 앵콜 콘서트에서는 작곡가 윤명선이 만든 현역가왕2 우승 기념 신곡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씨가 이제 한일강원전에서 얼마나 맹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팬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현역가왕2의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 특히 그곳의 대표인 서혜진 PD 역시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신만 없다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현역가왕2의 한일가왕전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박서진 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현역가왕2의 시청률을 좌지우지한 결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 서혜진 PD뿐만이 아니라 박서진 씨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왔죠. 거마비 관련 갑질 논란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던 박서진 씨. 광고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없음 불송치 결과가 나왔다. 딱 이 제목만 봐도 박서진 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박서진이 뷰티 브랜드 광고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불송치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갑질 누명에서 벗어났다던 박서진 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활동에 제약이 걸릴지 눈길이 쏠린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근 박서진 씨가 갑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팬분들이 그럴 리 없다. 주변에 있었던 증언들도 그럴 리 없다. 게다가 명예훼손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불송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강남경찰서의 조사 결과 박서진이 광고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지난달 21일 불송치되었다. A씨 측 광고주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익명을 사용하여 작성이 되었고 피해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며 행사 담당자는 고발인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과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지금 이야기가 왈가왈가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광고주 A씨는 행사 담당자인 대행사가 박서진 씨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실질적으로 박서진이 지시한 것이며 현대백화점 명품관 팬사인회 개최 요구 등 박서진의 갑질 10종 세트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결과와는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광고주 A씨가 박서진 씨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박서진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광고주 A씨 측은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해 민사소송은 박서진의 갑질과는 관련이 없다. 계약 해제와 환불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박서진이 갑질과 무리한 행사 요구를 한 사항에 관해선 형사소송 결과가 더 정확하다. 박서진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계약 파기를 제안해 놓고도 이 광고주가 요구한 계약 해제와 환불 요청을 끝내 거부하였다. 광고주는 환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박서진의 갑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박서진은 대행사와 민사소송 판결문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마치 갑질 누명에서 벗어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며 광고주를 모함했다. 또한 박서진은 광고주에게 갑질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카톡 대화 이미지와 거짓된 주장으로 광고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2차 피해를 보았고 온라인상의 비난과 악성 댓글로 3차 피해까지 겪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서진의 행위로 광고주 A씨는 결국 폐업에 이뤘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서진의 진정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광고주 A씨가 말한 요번 박서진 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송치,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물, 그러니까 이 A씨 측이 말했다라는 이 광고주가 작성한 게시물이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불송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박서진 씨가 갑질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박서진 씨는 나는 갑질 안 했어. 왜 허위사실 유포해? 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이 법원에서는 글쎄 공공의 이익 때문에 광고주가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라며 불송치를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박서진 씨가 갑질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선 명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이 광고주가 박서진 씨를 상대로 냈었던 소송은 1심에서 박서진 씨가 이겼고 이번에 박서진 씨가 역고소를 하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소송에서는 박서진 씨가 불송치되면서 패배를 한 겁니다. 이제 1대1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광고주 A씨가 말한 결국 이것이 박서진 씨가 갑질한 것이다. 계약 파기를 먼저 제안해 놓고도 갑질 누명에서 벗어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오히려 광고주인 내가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 온라인상의 악플로 3차 피해까지 겪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글쎄요. 결국 이 사태는 법적 다툼 비화한 박서진의 갑질 논란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한일가왕전 2에도 부담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와 관련된 이번 소송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실공방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된 거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결국 가려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누가 됐던지 간에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을 영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박서진 씨가 이번 사태가 불송치됐다 해서 갑질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박서진 씨이고 현역가왕2의 우승자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한일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한일가왕전 입장에서도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법적 공방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서진 씨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러한 말이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나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쫓겨났다. 충격적인 무명 시절의 과거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박서진 씨가 뭐 이때까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과연 갑질을 했을까? 제가 볼 땐 이 광고주와 박서진 씨 간의 어떤 오해로 인해 시작된 점들이 결국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박서진 씨가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갑질로 보여줄 수 있었겠나 싶기도 하고 박서진 씨가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말했던
이 광고주 A씨의 주장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기에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부분이 저는 존재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가 잘 합의해서 끝날 수 있었던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서 현재 이제 곧 방영될 한일가왕전 2회까지 박서진 씨에게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과거를 보면 박서진 씨의 어떤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죠.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등장해서 박서진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뭐라고 합니까? 자신 역시 굉장히 과거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고 옥탑방에서도 쫓겨나듯 나왔었다. 그러니 주변에 있던 패널들도 나는 서진 오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박서진 씨가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었고 본인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근데 갑질을 한다? 글쎄요. 오해가 있을진 몰라도 광고주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그것을 갑질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박서진 씨가 이제 다시 한번 맹활약해야 하는 한일가왕전 2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한일가왕전 2가 박서진 씨의 법적 공방뿐만이 아니라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서혜진 PD의 사태 때문에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면밀히 상황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자, 결국 현역가왕2를 제작했던 서혜진 PD가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야 곧 방영될 한일가왕전 2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잘 보십시오. 자, 이번 광복절에 일본이 한국의 어린이들을 평가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S 아동 상품화 논란, 언더15 재팬 우회 방송. 야, 진짜 제가 보다 황당해서 이런 꼼수를 생각해내는구나.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 기사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언더15 한간에 정말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어린 친구들을 상품화했다. 바코드를 찍었다. 물론 서혜진 PD 제작진은 이 바코드는 학생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사에서 맹렬히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 걸까? KBS 재팬은 광복절을 4일 앞두고 일본의 한국 어린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일명 스타이즈 본, 이름만 바뀐 언더15이다. 이상하죠? 서혜진 PD의 언더15 분명히 방영이 막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15살 미만의 K-POP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을 포방한 프로그램 미스트롯 시리즈와 현역가왕을 이끈 서혜진 PD의 신작이라 관심을 받았지만 프로그램이 하나씩 베일을 벗을수록 논란이 불거졌다. 참가자들의 나이가 문제가 있었다. 지원 가능 연령이 만 15살 이하. 최연소 참가자가 만 9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동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첫 티저 영상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배꼽이 드러나는 크롭티를 입히고 진한 화장을 하게 하는 등 질타를 받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면서 참가자 사진 바로 아래 바코드를 붙여 홍보, 상품화 논란이 야기가 됐죠. 말씀드렸던 내용 다 나옵니다. 제작진은 바코드가 학생증 컨셉이다. 그 의혹에 오히려 놀랐다. 어이가 없죠. 근데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뭐 알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MBN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129개 시민단체에서 방송 중단하라는 촉구가 터지면서 결국 MBN은 편성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다른 이슈도 아닌 아이들 상품화 의혹으로 민영방송에서조차 편성을 취소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사인 KBS가 받아들였다. 영미권에서는요, 아이들을 상품 대상화해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KBS 갈수록
왜 이러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 시청 타겟이 국내 시청자들도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 짙은 화장과 어른이 입을 법한 의상들을 입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일본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얼굴, 춤과 노래, 바디라인까지 평가받게 된다. 그것도 광복절을 불과 4일 앞두고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책임감과 도덕적 기준이 비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KBS 재팬은 KBS가 일본 현지에서 한국 방송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본사는 도쿄에 있으며 KBS가 최대 주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KBS 거 맞잖아요. 근데 일본에다가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갖다 판다? 비판이 쏟아집니다. 빗발치게 됩니다. 광복절만이 문제가 아니라 15살 어린아이들이 대중들한테 평가받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 프로그램 욕먹어서 안 한다더니 굳이 하네.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러네. KBS에 대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부모가 동의한 건데 무슨 권리로 간섭하지? 이런 무개념의 의견도 보입니다. 부모가 동의했으면 된 겁니까, 여러분? 영미권에서는 부모가 부모 자격이 없으면 아이들을 따로 분리 조치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부모의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참 큰일입니다.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KBS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그나마 살아있었다. 아동 상품화 비판받은 언더15 결국 일본 편성이 무산되었다. KBS는 엄중 여론을 감안했다. 정말 좀 늦었지만 그래도 KBS가 정신을 차렸다. 글로벌 최초 만 15살 이하의 K-팝 신동 발굴 프로젝트, 이 걸그룹 육성 오디션을 두고 결국 공식 입장을 KBS가 냈습니다. KBS 재팬이 스타이즈본의 편성 의향을 받고 사내외 검토와 여러 자문을 거쳐 편성을 전제로 논의해 왔으나 국내외 엄중한 여론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스타이즈본은 언더15에서 달라진 프로그램명이다. KBS는 당초 편성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KBS 재팬을 두고서도 이러한 말을 쏟아냅니다. 자회사인 KBS 미디어가 최대 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이며 KBS 재팬의 편성권은 KBS 재팬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스타이즈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11일 오후 4시 50분에 KBS 재팬에서 방송 예정이라고 8일 저녁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KBS 재팬은 유튜브 채널에 스타이즈본의 티저 영상까지 올려서 홍보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죠. 근데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안 그래도 비판받던 언더15 이름만 바꿔서 일본에 방송한다, 우회 편성한다, 그것을 우려하고 지적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민영방송이자 종편방송사인 MBN에서도 퇴출당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인 KBS가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결국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의 서혜진 PD와 황인영 공동대표, 용석인 PD 등 제작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 참가자들을 이용해 상품화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다, 방송을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 눈물로 호소했지만 MBN에선 편성이 취소됐죠.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박서진, 에녹, 탑7 멤버들이 한일 탑10 쇼에 끼워 팔기 상품 마냥 억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나오지 않았어요. 서혜진 PD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죠. 현역가왕2 멤버들을 신경 쓰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힘을 썼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들을, 그것도 KBS를 통해서 일본에다가 갖다 팔려고 했다? 이 비판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서는 이 프로그램에만 목을 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참 답답한 머리를 가진 인간은 이 서혜진 PD가 한일가왕전 2 열리면 굉장히 대우해준답니다. 굉장히 탑7 멤버들을 극진하게 대접한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현역가왕 시즌 1 때조차 박서진 씨와 많은 멤버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하지 못하니까 비판받는 거죠. 물론 현역가왕 전 방송 시즌이 몰상식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잘했던 방송편도 있고 공정했던 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그로를 끌면서 대다수 비판받을 만한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게 팩트죠. 이제 한일가왕전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언더피프틴에 신경 쓰여 있는 서혜진 PD, 과연 한일가왕전 2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왜 그럴 수 없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냥 서혜진 PD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저격입니까? 자, 제가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서혜진 PD는요, 한일가왕전 2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 언더피프틴 내려앉게 생겼어요. 분명히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줬을 것이고, 그러니 굉장히 투자가 들어갔다란 말입니다. 이거 회수가 되려면 시청률이 빵빵 터지고 광고도 받고 광고주들한테 돈도 받고 협찬 광고도 받고 해야지 이 서혜진 PD가 돈을 남길 거 아니에요. 이 제작사가 이득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촬영했는데 방영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품 개발을 했는데 판매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죽 답답했으면 서혜진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방심위에서 문제 없다라고 우리는 검토를 받았다. 제발 우리 방송을 좀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엄청나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 이 서혜진 PD 눈물로 호소한 거 사실이었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언더피프틴 제작진 오열 해명했는데 129개 시민사회단체가 MBN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방심위에서 통과를 했든 뭐든 이거 방영되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엄청나게 시민단체가 무려 129개가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현역가왕 2 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시민사회단체는 무슨 팬분들 사이에서의 논란이 있었지 시민단체는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결국 방심이 서혜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에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언더피프틴 검토? 우린 그런 적 없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데?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방심이는요, 언더피프틴 방송 이전에 완본 프로그램을 받은 바가 없다. 이를 검토해서 심의 규정을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제작사 측에 강력한 항의 뜻을 전한다. 거짓말입니다. 방심위에서 검토 인정받은 적도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편성이 취소됐습니다. MBN에서. 근데 녹화를 강행해요. 제작사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충격적이죠. 그렇게 비판받아서 눈물로 호소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방심위에서 인정받았어야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드러나서 MBN에서 편성 취소가 됐는데 프로그램이 사라지기는커녕 최종편까지 녹화를 강행했습니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방송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작사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2025년 안으로 MBN이 아닌 다른 방송국과 접촉하여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서혜진 PD가 어떻게 현역가왕2 한일가왕전을